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학원위원회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또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학원위원. 제2의 인생 학원위원회에서는 학원위원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혼인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인 무렵부터 남편의 여자 관계를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 초에 2차례나 정신과 찾아가서 자기 의부증에 대해서 처방받고 약물도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남편이 아랫집 여자와 함께 바람을 핀다. 10층 여자와 애인 관계다. 특히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참 다정다감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을 또 의심을 해가지고 아파트 전체 여자와 애인 관계에 있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또 이게 더 심해져서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자마자 염산으로 머리를 뿌린다. 아랫집에도 수돗물에다가 염산을 넣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을 나와서 별거를 시작하고 남편은 아내를 계속 돌아오라 설득을 하면서도 월 90만 원씩 아내가 살아가도록 부양료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2년 뒤에 이혼 소송을 결국 제기를 합니다. 아내 이혼 소송 제기 후에 남편은 계속적으로 재판부에다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냐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떠한 증거도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아내의 주장을 기각을 합니다. 또 이혼에는 보통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사유가 있는데 아내가 또 남편한테 심의부당한 대하를 받았다고 3호 사유를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호 사유라는 게 혼인관계를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할 정도로 폭행이나 강요, 학대, 모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나 그 다음에 법원에 제출된 증거나 특히 이혼을 하게 되면은 가사조사라는 걸 합니다. 법원에서 파견된 가사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가, 남편의 입장 들어보고 아내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이 가사조사관이 중간에서 조정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조사관이 살펴봤습니다. 남편의 폭행이 없던 건 아니다. 과거에도 조금씩 폭행이 있긴 했다. 그런데 그 폭행이 있어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주장하는 폭행 사유들이 과연 이게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로 폭행이냐? 아내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또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1호도 안 되고 3호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 6호 사유가 있지 않냐?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나는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살기 싫다. 이 사람이 바람을 펴서 나한테 염산을 뿌려 죽이려고 하고 아랫집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관련 법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민법상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부부는 애정과 신의, 인내로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장애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살면서 여러 사례 안 있겠습니까? 뭐 서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서로 또 다 서로 살아온 세월이 다른데 여러 사태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사례를 봤을 때 남편은 지속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내 아내가 저렇게 의심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혼인기간이 제가 뭐랬죠? 40년이나 했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별거한 기간이 소송기간 합쳐가지고 1년 6개월도 안 됩니다. 혼인기간에 비해서는 매우 짧지요. 그리고 아내가 그냥 몸만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아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도 지급해주고 별거 90만 원까지 생활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한 거지요. 그리고 아내가 소재기 전에 나 당신 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 나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러한 대화를 일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가 없었는데 대화할 기회조차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느냐. 그리고 혼인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은 아내 나이가 거의 70살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신적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 핀 적도 없는데 바람 폈다고 의심하고 그게 더 나아가가지고 염산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아랫집 여자가 수돗물에 염산을 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남편과 자녀들이 재판부에다가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고령인 나이인데 남편하고 자녀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애정과 배려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아주 파탄이 될 것이 아니고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이혼을 기각을 했습니다. 참 이혼하기 어렵지요. 두 번째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어떻게 만났냐? 이제 남편의 외숙모가 참 괜찮은 여자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모가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참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그래서 남편은 외숙모가 이야기한 대로 나가서 만나보자. 아내도 괜찮은 남자 있다고 하니까 좋아, 한번 만나보자 하면서 서로 이제 만남의 자리에 갑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서로 조금 성격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간 연애 기간을 가지고 난 뒤에 혼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무려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혼인 초반에는 2년간은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다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하고, 장모가 이랬겠죠? 제 성이시니까 이서방이라고 할게요. 이서방, 내가 당신 회사에서 버는 돈 얼마 안 되지 않냐? 내 지금 이제 어떤 사람하고 동업하고 있는데
내 회사 와서 월급 많이 줄 테니까 관리직으로 와갖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월급은 당신이 그 버는 월급의 한 1.5배 줄게. 남편이 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갖고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하는데 일단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장모가 이제 동업하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년간의 근무를 했는데 제가 뭐랬습니까? 남편이 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장모가 간섭하고 와이프도 간섭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 회사에 못 다닐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소개해준 외숙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외숙모가 이제 이 남편의 성격을 아니까 그러면은 너가 예전에 가외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사립고등학교 하나 소개해 줄게. 거기서 교사로 근무해 보는 거 어떠냐? 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장모 간섭에도 벗어나고 아내가 계속 무시하는 거에도 벗어나고 이런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그 외숙모 도움으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과학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교사로 근무하면서 월급 관리를 아내한테 맡깁니다. 월급 중에 한 3분의 1 가량은 용돈으로 사용하고 월급 통장을 아내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는 혼인 초부터 이제 1989년까지 장모 거주 아파트에서 거주를 합니다. 거기에 아내의 외할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장모님도 있고 두 분 다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처가생활이 쉽습니까? 처가생활 속에서 아내하고 성격 차이나 가치관에서 많은 차이를 납니다. 특히 아내가 처가생활을 하니까 이종조카의 돌잔치나 이모부 제사 등 집안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을 하라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 자존심이 큰 남편이 참 부담이 큰 겁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아들하고 아들의 학교나 집안의 대소사를 자기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장모하고 처이모, 즉 아내의 이모하고만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남편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남편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참다가 1989년 정도에 첫 번째 이혼을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는 이혼 못한다 라고 하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7개월간 별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랬습니까? 아내는 참을성이 강한 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계속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당신이 불만이 많은 게 뭐냐? 남편이 이야기하겠죠. 나 처가 식구들하고 살기 싫다. 이종 조카 돌잔치하고 이모부 제사에 내가 왜 들어가야 되냐? 나는 더 이상 처가 생활 하기 싫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이 말을 듣고 그래 좋다.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집을 나오자. 우리가 분가를 하자. 그래서 2000이 아니고 1997년까지 약 1989년에 나왔으니까 약 17년간 분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 17년이지 않습니까? 장모가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아내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보살필 사람이 없다. 이제 다시 또 합치면 안 되겠냐. 그래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우리가 장모님을 다시 모시자 하면서 1998년부터 장모를 다시 모십니다. 근데 뭘 했습니까 제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서로 사소한 다툼이 많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다툴 때마다 항상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항상 내하고 의논하지 않고 친정 식구하고 논의만 하고 그 놈의 처이모하고 장모하고 논의하고 나한테 통보하고 내가 또 이종조카 돌잔치는 또 왜 가야 되고 이모 기일에는 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인생관이 달라서 살기 싫다. 결국 아내가 남편이 싸울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처갓집 행사는 당신이 마음이 내키면 참석해라. 그리고 우리 아들 아직 중학생이다. 아들 대학 갈 때까지만 참고 살아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이 사람이 또 평소에 운동 좋아하고 사람 어울리고 참 이 시대 남편들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런데 테니스 동호회 간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치고 술 마시고 테니스 치고 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매번 새벽에 들어오거나 기가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계속 자기하고 의논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정사나 가정의 중대사나 아들 교육 문제에는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모습을 보니까 또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이야기를 꺼내면은 싸울까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똑똑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꽉꽉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아내가 누구냐 하면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딱 서 있는 겁니다. 네, 당신 남편하고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당신 남편하고 잠까지 잤다. 근데 당신 남편이 내 임신까지 시켜갖고 아이를 지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래갖고 근데 제가 뭐랬습니까? 참을성이 강한 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당신 이야기 잘 들었고 다음에 찾아온나 일단 내가 남편한테 물어볼게 하고 일단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퇴근한 남편을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야, 아침에 이상한 여자가 찾아와갖고 당신하고 바람 피웠고 당신 애까지 뵀는데 당신이 강요해갖고 애 지우라고 했다고 한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벌쩍 뛰면서 난 그런 사실이 없다. 어떤 미친 여자냐고 막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냐? 그러면은 일단 당신 말 믿을게. 라고 하면서 일단은 남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갖고 아내한테 책임지라. 남편하고 헤어지라. 이런 식으로 뭐 남편하고 헤어지지 못하겠으면은 내 아이 지운 거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라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내가 듣다가 기도 차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당신 모른다 하고 당신하고 바람핀 적도 없다고 한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거의 1년간 집에 계속 찾아와갖고 괴롭히고 집에 계속 전화하고 남편 직장에 전화를 계속하면서 1년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분, 아내분 멘탈이 매우 강합니다. 찾아올 때마다 다시 찾아오지 마라. 경찰에 신고한다. 계속 이 여자 무시하고 나는 남편 믿는다. 당신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 왜 계속 그러냐. 이래갖고 1년 동안 계속 그 여자하고 실랑이 하다가 결국 그 여자가 지쳐가지고 안 찾아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이 일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자리 가지고 테니스 치면서 늦은 귀가를 또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남편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겠다 하면서 오히려 남편 직장 부부하고 테니스 동호회 부부하고 세 차례나 돈반 여행도 가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남편한테 오히려 테니스 치는 거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무난한 혼인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옷에는 또 보니까 여자 립스틱 자국이 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기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고 아내가 왜 비밀번호 설정하냐 하니까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한 번씩 잠자리를 했나 봅니다. 참 인고 부부처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잠자리도 안 가지고 갑방스 자고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맨날 옷만 벗고 샤워 안 하는 남편이 세탁도 안 하는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몸을 깨끗하게 씻고 갑자기 자기 옷은 자기가 빨겠다면서 세탁기도 막 돌리고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내 지갑 갖다 둬 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갑을 갖다 두면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어떤 여자 사진이 지갑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당신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하고 여자 화장품 자국이 묻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직장 회식 가다가 우연히 옷에 우리 대리 립스틱이 갑자기 부축해주다가 묻은 거다. 그러면은 여자 사진은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내 편의점에서 주운 건데 여자애가 참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 사진을 넣어 댕긴 거다. 근데 이게 참 경상도 남편이 되는 것 같은데 당신 내 계속 이렇게 의심하면은 의무증 가지고 있는 거 아이가? 당신 나 의심하는 거가? 하면서 오히려 적방하자고 화를 냅니다. 그래갖고 계속 남편하고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하니까 이놈의 아내가 친구들하고 이제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안 그렇습니까? 너희 남편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것 같다. 네가 이상한 거 아니다. 우리 너희 남편 한번 미행해보는 거 어떻겠노? 그래서 아내가 고민하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남편을 이제 한번 미행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차를 따라서 의정부까지 갔는데 남편이 직장에 있어야 될 오후 3시경에 어떤 여자가 조수석에 타고 같이 운전하는 걸 목격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아내가 안 되겠다. 흥신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흥신소에서 남편을 미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흥신소가 참 뭐가 잘못됐는지 남편이 약간 눈치가 빠른 건지 남편이 누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아이고 너가 아내가 네 따라가 봐라 해가지고 따라가 본 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한테 뭐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 이야기를 못 믿는 거가 너 의부증 있는 거 아니가? 헤어지자. 네가 이렇게 내 못 믿을 것 같으면은 헤어지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적방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그 뒤로부터 남편은 이제
장모 팔순잔치에서 참석하지 않고 매일 밤 저녁 밤만 되면은 계속 우리 이혼하자 헤어지도 라고 이혼을 계속 요구합니다. 아내가 참을성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혼 못한다, 이혼 안 할 거다, 당신하고 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제 열이 너무 받으니까 유리병으로 유리창도 파손을 해버리고 시계도 파손해버리면서 막 수아를 피우기도 시작하고 결국은 아내 뺨을 2차례나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누구하고 살고 있다고 했죠? 장모하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모가 이걸 보면서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남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6년에 이제 아내가 월급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에 결국은 월급 입금 계좌를 바꿔버립니다. 자기 월급 관리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내한테 준 신용카드하고 휴대전화도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던 집 팔아가지고 반 줄 테니까 이혼 좀 해달라고. 왜 이혼을 안 해달라고? 내 반 줄게. 이 집 팔아갖고 반 줄 테니까 이혼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집을 이제 팔아갖고 대출을 내려고 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명의라고 하더라도 대출도 안 되고 파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요. 내 명인데 왜 안에 동의가 있어야 되나 싶은데 법적으로 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남편이 알아보다가 안 되니까 아내한테 안 팔리니까 대출도 안 되니까 그 등기 서류하고 인감 도장을 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거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래 법률 전문가가 이제 저 같은 법률 전문가 찾아왔겠죠. 그 등기 서류하고 인감 도장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이혼 요구하는데 안 되면은 남편이 집을 팔아버려갖고 돈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은닉해버리면은 결국은 이 집 팔아버려가지고 돈도 안 남고 결국 노후 자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남편 명의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가처분하고 그리고 남편 지분 이 집 살 때 기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내가 남편한테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니까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그래 아내가 참 전문가 이야기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듣기에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가처분 해가지고 일단은 남편이 재산 은닉해야 된다는 거, 재산 은닉하는 거 막아야 된다라고 한 번씩 이야기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아내가 이 전문가 이야기 듣고 일단은 그 가처분하고 남편 지분에 대해서 명의신탁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바로 소장이 송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소장이 송달되려면은 법원에 접수하고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갖고 송달되기 전에 양가 가족이 모여갖고 이제 남편이 이혼 요구하니까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장모님, 아직 소장이 송달된 것도 아닌데, 아이고, 이서방, 당신이 이 집 팔고 떠날까봐, 그래가지고 내 애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했다. 그럼 소장을 제시합니다. 남편이 이제 받지도 못한 소장을 보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다가 결국은 이 집하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 짐 챙기고 별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고 아유 내가 당신이 계속 이혼하자고 하니까
당신이 집 팔까봐 그랬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고 계속 해명을 하고 기가 요청 편지도 보내고 이전등기 청구 소송도 바로 취하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 이 편지 받기 싫다면서 편지 수령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어디 사는지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아내가 결국 남편 친척을 찾아가가지고 이 남편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다. 내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오해가 풀리질 않는다. 오해 풀 기회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 편지를 친척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 이 편지를 받았음에도 이제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소송 후에도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국은 장모님하고 이모하고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갑니다. 남편 놀래지요. 근데 찾아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만남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장모하고 이모가 교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교장을 만나갖고 아이고 남편하고 잘 이야기하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아유 이놈의 남편이 여자가 있는 것 같다면서 남편이 마음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게 이 여자하고 헤어질 수 있게 잘 설득해달라고 합니다. 교장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죠. 학교 선생이 뭐 다른 여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장이 남편을 찾아가갖고 뭐 여자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식구들 이렇게 학교에 찾아오고 하고 하면 곤란하니까 다음에 또 식구들 찾아오면은 그만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완전 분노치가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소송 과정에서 가사수사관이 어떻게 그래도 한번 혼인기간이 긴데 살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데 화를 내면서 난 죽어도 저런 사람들하고 살기 싫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판사가 그래도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데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떠냐. 나 이런 사람들하고 살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혼 과정에서 내 혼자 사는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우리 장모하고 아들 위해서도 남편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가 있는데 법원이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남편이 아내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제기하고 난 뒤에 그날로 별거를 했고 자기 주거지도 숨기고 있고 아내하고 만남도 거부하고 있고 전화통화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내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혼인생활은 파탄 상태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소송을 제기했죠?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남편의 주장과 같이 파탄 원인이 아내한테 있냐? 라고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주장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단 남편이 내가 처가 생활을 빠짐없이 참석도 했고 이모부 제사까지 참석을 했는데 내가 조금 빠졌다고 아내가 맨날 불만을 제기하고 아들 학교 문제 같은 것도 내하고 이야기 안 하고 장모하고 처이모하고 결정한 거에 통보만 한다. 2번째로 혼인 처음부터 의무증 갖고 있다. 학교에 전화해갖고 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2001년경에는 이상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아내가 계속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내 옷에 화장품 자국 묻은 거 그거 며칠 동안 집에 걸어 놓으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의심하고 2006년경에는 친구들하고 차 타고 내미행하고 흥신소까지 써가지고 내미행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의무증 아니냐. 3번째로 소재기 후에 교장 찾아와가지고 내 여자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내 직장생활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4번째로 20년 이상 내 수입을 아내가 관리했다. 그런데 아내는 내 아파트 차지할 욕심으로
사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제기하지 않았냐. 내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 집에 나온 이후에 오직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내한테 쓴 편지 내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복사해두고 내 지갑에 있던 여자 사진 몰래 복사해가지고 이거 소송에 제출한 거 아니냐. 내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아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남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처가 행사에서 참석 여부를 두고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건 맞다. 그리고 이 혼인관계 파탄에 일부 영향을 준 거는 맞다. 그런데 아내가 결국은 이 처가 행사 참석에 대해 가지고 남편한테 맡기지 않았냐. 남편이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거는 혼인 파탄 주된 원인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집안 대소사에 물론 장모하고 처이모가 관여한 건 맞다. 그렇다고 남편 의견이 안 들어간 거 아니지 않냐. 통보한 게 아니고 장모하고 처이모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편한테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냐. 이것도 파탄의 주된 원인은 아닌 거 맞다.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아내가 시어머니 제사에 불참한 게 있다. 남편 이 주장대로 시어머니 제사에 불참한 건 맞다. 그런데 너하고 이야기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놈의 아들이 사수를 했습니다. 사수 동안 시어머니 제사에 참석하면은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들 정신 케어할 목적으로 시어머니 제사에 참석을 안 한 거고 선물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큰 다툼의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당신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남편의 두 번째 주장, 의부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남편이 아내의 친구들이 수시로 학교에 전화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는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가 남편이 학교에 있으면 통화료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일반 전화로 학교에 전화한 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러한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이 아내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내들하고 친구들이 수시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수시로 전화를 한 거에 대해서 주장에 입증 자료가 없다 라고 해서 남편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상한 여자가 와갖고 협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 멘탈이 강하죠. 참을성이 강하니까 남편이 이제 이 여자 내 모른다.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계속 남편을 지지하면서 이 여자를 계속 1년간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봤을 때 의부증이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남편 입시자구 그리고 2차례 미행. 그 남편이 옷에 여자 화장품 묻어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회식 중에 묻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지갑에 있던 여자 사진 편의점에서 주운 거라고 하더라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래서 재판부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내가 미행까지 나아간 거다. 오히려 남편의 부적절한 해명이 원인 제공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처가 식구들이 교사 생활 그만둘 수 있게 한다. 우리 때문에 교사 생활 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없다. 그리고 교장 찾아간 거에 대해서도 물론 아내가 부적절한 거 맞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 안 만나주니까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라고 혼인관계 주대 파탄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 주장에 대해서도
등기 서류와 인감도장 요구했는데 당신이 월급 끊었지 않냐, 신용카드도 끊고 휴대전화도 끊었는데 이 상황에서 아내가 전문가 찾아갔는데 아파트마저 처분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었지 않겠냐. 그래서 지분이적 등기 청구 소송이 이르렀고 결국은 소치하였지 않냐. 그래서 이거 호리파탁한 게 호리파탁 원인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남편 5번째 주장에 대해서 아내가 여자 사진하고 남편에게 보낸 편지 보관 후 증거 제출한 건 인정된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 요구한 상태에서 방어 수단에서 사용한 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남편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재판부에서 이 남편이 부적절한 답변을 하고 결국은 아내한테 오해를 살 만한 생활 태도를 보였고 결국은 아내의 의심과 불만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던 남편의 불성실하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 그리고 피고가 오죽했으면 미행까지 했는데 자기 문제점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아내 의무증으로 몰아붙이고 그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아내가 이전 등기 청구 소장 냈다고 바로 가출해가지고 혼인관계 위험에 빠뜨리고 또 가출했으면 주거지도 알려주지 않고 만남하고 전화통화 거부했고 이러한 남편의 행동이 주된 원인이 돼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거지. 결국은 아내가 했던 행동들은 남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재판부가 판단해서 이 사건의 파탄 원인은 남편한테 있고 와이프가 아내가 원고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것은 오직 보복적 동기가 아니고 남편하고 살려고 하니까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사례 잘 들으셨나요?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면서 고락을 함께 나누는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